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5월 9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4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약간 좋게 나오는 모습 속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며 현재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가 이어지는 모습과 지금 4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일단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평균 임금이 올라가면서 임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 시장에 이 물가가 올라가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 50bp 두 번 금리 인상 플러스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 역시도 함께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기존에 계획했던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계획 그 자체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시장의 선반영이 조금씩 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한국 증시까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제유가는 109.77달러, 1.39%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이 WTI가 계속해서 이제 110불 부근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유지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간의 이 문제가 이러한 사태를 더욱더 촉발시킨다라고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 각 나라들의 국민들이 이걸 그냥 핑계댄다고 해서 이해해 주겠습니까? 뭐라도 할 것이다라는 걸 알면서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 한 번씩 살펴보자면 우선 미국의 4월 비농업 고용이 42만 8천 명이 증가를 했다. 실업률은 3.6%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실업률이 조금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현재 이직률이 매우 높다라고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잠깐 직업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 상황의 사람들도 꽤 많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고용 지표를 보고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죠. 요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소비자 신용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 개인적인 해석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뭐 학자금 대출이나 여러 가지들이 좀 늘었다라고 해요. 집 밖으로 안 나가던 사람이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정도로 신용이 좀 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역대 최고에서 반락을 했다라고 해요. 인플레 영향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겉보다 살 사람은 다 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많이 빠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 공급 부족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고차 가격이 최고에서 떨어졌다. 공급망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중국 봉쇄도 계속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중고차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는 사람들은 벌써 대부분 많이 샀기 때문에 혹은 너무 비싼 가격까지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지 인플레 영향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중고차를 살 때에도 대출을 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금리 올라가다 보면은 그 대출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한국에서 중고차 업계나 렌트카 쪽, 요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조심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렌트카라는 게 수명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자동차 회사를 통해서 차를 산 다음에 일정 지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중고차로 팔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렌트카 역시도 이거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자라는 거니까 요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는 자율주행 통신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지금 소형 위성이 전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형위성 안테나 쪽에서 글로벌 1위 업체가 있기 때문에
예, 그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외에도 한국 쪽에서도 소형 위성 쪽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머스크의 자신감. 트위터 매출을 5배로 증가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머스크가 실제로 요걸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나스닥에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트위터가 상장 폐지된 다음에 다시 상장하는 모습까지도 연결이 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계속 머스크가 이것저것 막 하면서 시장을 흔들었잖아요. 그 파급력이 어디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도움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이 내용들은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시장 정리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하기에 요거 한번 계속해서 보고 싶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역시도 함께 살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 소개란 말고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맥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맥스트 같은 경우에 오늘 무상증자가 싹 진행이 되면서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죠. 이게 물량 오버행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가격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저점을 확실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 일단 바닥을 잡히려면 어떠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걸 살펴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뉴스들부터 살펴보자면 메타버스주의 끝없는 추락. 올해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60%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페이스북 메타죠. 메타에서 진행을 하는 오큘러스 리프트 신제품들도 신제품이고 지금 이번에 애플 쪽에서 올해 이 메타버스 글래스였나요? VR 글래스 그걸 출시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애플 글래스가 나올 때까지는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애플 글래스가 나오면 삼성은 따라갈 것이고 당연히 중국도 따라갈 것인데 근데 이제 이쪽 시장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열리는 시장입니다. 그 이야기는 후발주자들이 선발주자들과 함께 발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제2의 애플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을 넓히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이 관련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 시장만 조금 잘 뚫어주게 된다면 맥스트 역시 매우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맥스트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얘네는 혹시 그 코딩 아시는 분들은 이뭐 자바나 뭐 여러 가지 언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맥스트 역시도 그 자바나 아니면 게임의 엔진처럼 이 AR 쪽, 뭐 VR 쪽 이쪽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매출의 구조를 살펴봤을 때 이 도구를 사갔을 때 그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이 어플을 만들었을 때 그 어플의 매출의 퍼센테이지를 받아간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이쪽 관련된 도구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넥스트의 매출이 증가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전 세계에서 탑5 중에 한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쪽 관련해서는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자사의 서비스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게 레퍼런스가 되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사업의 성장성은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아마라에도 미래의 실적을 현재로 끌고 와가지고 높은 주가를 형성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감안은 해야 된다. 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요걸 보면서 이 향후에 나와야 될 차트를 생각을 해보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빠질 걸 예상을 할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파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걸 개인들이 받아냈기 때문에 여기 부근에서는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어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겠구나. 요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떠한 차트를 기대를 해야 되냐, 수급을 기대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바닥을 디뎠을 때 이 외국인과 기관이 플러스를 바뀌어주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베스트의 그림이다라는 걸 꼽고 그 다음으로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짚는다라고 하면 요 음봉 안에서만 움직이면 됩니다. 떨어지더라도 여기를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바로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기를 뚫고 올라갔을 때 본격적인 반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고요. 근데 다시금 또 음봉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요 음봉 아래쪽에서 나오는 거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단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 위쪽으로 뚫었을 때 단기적으로 여기는 확실하게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봉이 끝이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확실하게 이 안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는 괜찮게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이 패턴 꼭 기억을 하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갔을 때는 저는 11선 여기를 뚫고 21선까지 뚫어졌을 때 단기적인 반등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저항은 이 두 가지 라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을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음봉이 더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음봉이 나오면 그 음봉 안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는 일단 숨고르기 중이니까 괜찮게 보고 있다가 위쪽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일단 바닥이다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켜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11선이나 21선마저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추가 반등을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며 요 넥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음봉 안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요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